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로 넘어왔습니다. 자정을 막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지지율이 40%대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리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갤럽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40%대가 나오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직접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여론조사를 직접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20% 30%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 그런 식의 여론조사는 틀리죠.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여론조사가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여론조사가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는 가끔 틀립니다. 그러나 대선 그리고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것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40%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20%밖에 되지 않는 걸 믿어야 합니다. 첫째, 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 세력. 호남 세력을 원적으로 기준하면은 전체 국민들의 한 25%나 됩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김대중 지지했던 정도로 문재인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약 76% 정도의 압도적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이른바 복지정책, 이른바 52시간,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덕을 보고 있는 계층이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지지는 56%,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가 전체 인구 비중에서 30%나 됩니다. 그럼 30%와 호남 지지 26%를 합치면, 호남 세력 26%를 합치면 56%나 됩니다. 56%의 거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파 세력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 모양이냐?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왜 오르지 않느냐? 장외 집회를 그렇게 해도 왜 오르지 않느냐? 나경원 연설 잘하고 황교안 반듯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좀 용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반듯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보수적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탄핵을 거치면서 한때 40%대가 지금 몇 %대가 됐느냐 하면은 2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20한 6% 될 거예요. 줄어버렸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줄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줄어든 26%가 다시 자유한국당 지지와 바른미래당 지지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뭐 지지율이 5% 정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상당수는 무당층으로 갔습니다. 무당층으로. 그러니까 보수가 줄어든 데다가 분열됐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고정 지지를 모아봤자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여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이 피부로 느끼는 문재인 지지율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엉터리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물론 실제 여론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사람이 표본조사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총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은 앞으로 100일 동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 불능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만한 쪽에서 집니다. 바로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이 오만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그런 똑같은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공수처, 선거법, 그리고 예산안 이 날치기 통과 또는 통과 시도 2개는 통과됐고, 오늘 중으로 또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만이 극에 달했구나 할 때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왜 오르지 않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왜 보수층이 줄었느냐 하는 것은 탄핵 사태를 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한국의 주류층인 보수 세력 탄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폐 세력으로 몰아간 거죠.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그 상징적 인물 바로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하나의 체제 탄핵을 한 겁니다. 체제 탄핵. 그러니까 그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당당하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탄핵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세계 정치 사상 가장 심각한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의 적인 좌익과 손잡고 탄핵한 것은 세계 정치 사상 유례가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유례가 없는.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대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공화당에서 이탈할 사람이 상원에서 한 명 될까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당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 세력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홍준표 대표 주도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이런 배신 행위가 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기억 안 할 줄 압니까? 그런 게 쌓이면서 자유한국당은 의리 없는 정당이구나, 배신 정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이 정당 골수 지지 세력이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배신이 아니라 이것은 배신보다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좌익 부역 역할을 한 거죠. 좌익 부역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의 엄정성, 사드 배치, 교과서 정상화, 4대 개혁 등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데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타일에서의 문제가 있었죠.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또 그분이 부모를 총탄에 잃고 나서 살았던 특수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최서원 씨 문제는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걸 부각시켜가지고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몰아가 징역 30년 이상 매기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문을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 이것을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뭉개고. 지금 요사이 한다는 이야기가 정권을 되찾아온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옵니까? 정권을 되찾아옵니까? 자,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과오를 저질렀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느냐 하는 게 그 조직의 실력입니다.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서 다시 펴달라고 한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의리 없음, 배신행위, 부역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선뜻 표를 줄 마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정당은 사실은 해산됐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해산할 시간도 늦었어요. 이게 참 자유한국당의 나쁜 점입니다. 신라가 망할 때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끝까지 항전하자고 합니다. 끝까지 항전해서 나라를 지킵시다. 이때 경순왕이 한 말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지금 싸울 힘도 없지만은 망할 정도로 약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란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다. 차라리 내가 결단해 가지고 이 나라를 고려에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죠. 차라리 폭삭 망할 정도로 힘이 빠졌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힘이 남아있는데 또 싸워서 헤쳐나갈 힘은 없어요. 어중간하다 이겁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뭔가 심기일전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은 늦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할 일은 해야죠.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 입장문 내용은 친박, 비박 사이에 서로 책임 넘기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친박, 비박이 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사실이죠. 친박, 비박 다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간단하게 밝히고 가야 됩니다. 2016년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기록해야 됩니다. 최소한 잘한 게 8개고 못한 게 2개가 될 텐데 그 2개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최근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10년 통치를 역사 속에서 절대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지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둘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절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했으나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도 이것은 계속 따지겠다. 그리고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거 사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인데, 저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이 60명 넘으니까 그 사람들 다 불출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탄핵을 주도한 몇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총선 승리로서 회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투쟁성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못한다면은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집에서 불을 냈다고 그럽시다. 불 타가지고 이웃집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 불을 낸 사람은 이웃집 사람들에게 사과 안 합니까? 사과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사과를 하지 못한 정당이면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리 없는 정당, 이념적 배신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정리된 문서로서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상 이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 요 문서대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겠다 해서 자유한국당 누구도 개별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문장은 잘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중국 공산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가장 정리해야 될 모택동이었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대혼란으로 밀어넣었던 모택동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모택동의 과오를 고민하던 끝에 중국 공산당의 몇 가지 문제점이란 역사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거기서 모택동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모택동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그 유산을 이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영역이 다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실정이 오히려 박근혜 잘했다, 이명박 잘했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 중인데, 자유한국당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가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편 아닙니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승만 광장에 토요일마다
대군중이 모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동원력을 갖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경찰, 검찰에 의해서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 수사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데 요 며칠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항의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자당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 대한민국의 적대하는 세력과 손잡고 탄핵 파면시킨 정당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리 없는 자유한국당. 의리 없는 자유한국당이란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총선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말 연시에 탄핵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태도를 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하지 않습니까? 찜찜하지.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